네, 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아이디어 저희와 함께 구상해 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단 양대지수의 빨간불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주고 있는 힌트들을 해석해야 될지 헷갈리기도 한데요. 키워드 열어보면서 고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반도체로 일단은 시작을 해볼 겁니다. 키워드는 HBM4로 가져가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이 더욱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까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너스권에 맴돌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메모리로 다시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SK 하이닉스 어제 후반부에 하락폭을 메우는 그 변동폭도 상당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60만 원 선 회복인데요. 황 팀장님과 먼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에 대한 키워드가 부각이 되면서 SK 하이닉스를 또 한 번 랠리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틀간은 정말 흔들림이 거셌는데 일단 공급가를 50% 인상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지금 생각보다 큰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더욱더 확장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은 올해는 이제 경쟁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공급가에 대한 마진 압박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HBM, 그 AI 시대에서 HBM이 얼마큼 공급자 우위인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삼성전자의 시총의 70% 정도까지 하이닉스가 따라왔습니다. 네, 많이 따라왔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수준이지만 하이닉스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는 논리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 체제를 더 공고히 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HBMC 내년 이맘때쯤까지는 뭐 내년 이맘때쯤이 될지 또는 내년 여름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분간은 반도체 우위 시장에서 특히나 삼성전자는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 다른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이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돼 있다라는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그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는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하이닉스가 안 되면 삼성전자도 같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닉스를 위주로 필두로 보시고요. 오늘 나온 뉴스들이라던가 어제같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우스갯소리로 회자가 됐던 게 뭐였냐면 어제 반도체 시장 종목의 하락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였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도 테스트요? 어제 그 정도 흔들렸는데도 팔래? 아니면 보유할래? 네가 반도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테스트를 한 날이었다라는 말도 저희들끼리는 오늘 오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회로 돌아보면 보는 거네요. 네, 근데 오늘 그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은 어제 좀 마음이 좀 놓이실 거고요. 어제 버블이 끝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매도를 하셨다.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이 기존에 이어졌던 AI 버블과 관련된 또는 AI 수요와 관련된 논리 투자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SK 하이닉스의 오늘 강사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 주인공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끝!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이슈화되면서 흔들림 이후에 견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게 지금부터 라고 또 한 번 강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목소리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네, 그 네? 목소리 듣고 참, 많이 가사져 보이겠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지금 이 부분 쪽에서 HBM4 관련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도 나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올랐습니까, 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된 사이클들을 계속 또 챙겨가는 분위기가 더 맞는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동향들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진입을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처럼 똑같은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일단 HBM3E도 지금 공급을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보다 단가가 한 30% 낮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도만큼의 강한 수익성이 조금 좀 아직까지는 제한되어 있고 이제 결국은 HBM4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수익성들은 같은 걸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더 또 변화가 될 것인가 그것까지 미세하게 볼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와 함께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강세가 좀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SK 스퀘어는 좀 덜 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챙겨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주가의 속도는 이제 키를 맞춰가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소부장 쪽을 계속 또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부장 쪽이 종목만 하더라도 이만큼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뭘 봐야 돼라고 했었을 때 계속 또 챙겨가야 될 쪽들 뭐 기판 쪽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메모리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약간 관심은 이제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매매 기회는 소부장 쪽으로 계속 또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판 이야기도 해주셔서 이슈화되고 있는 유리기판 키워드 대변인과 짧게 좀 점검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강세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기가 일본사와 유리기판 뭐 동맹 맺었다 그러면서 양산까지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삼성전기가 이 때문에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이 오늘 시세가 뚜렷하게 나와서요. 이런 신기술 영역에서의 모멘텀도 공략 포인트가 될까요? 네, 그래도 삼성전기 2%나 올랐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보다 강한 건데요.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삼성전기가 며칠 전에는 또 브로드컴 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약들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게다가 설비 투자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아마 시장의 두 축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SKC 지난번에 보니까 LG 쪽도 LG 노텍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2028년도 양산을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겠죠. 그럼 거기 그 과정에서 봤을 땐 누가 가장 수혜를 보겠느냐라고 했을 땐 삼성전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물론 SKC도 좋다곤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지금 시점에서 MLCC와 또 기판과 그리고 또 유리판 쪽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본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가장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 쪽에서 뭐 이제 장비주라고 해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 더 미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들은 그냥 가시면서 일단 유리기판이 얼마큼 또 메이저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지 그거를 보시는데 일단 주축은 삼성전기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뉴스 어떻게 더욱더 구체화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리기판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IT로 좀 영역을 넓혀본다면 오늘 LG전자, LG이노텍 강합니다. 지주사인 LG까지 오늘 오후장에 또 한 번의 시세 분출이 나와서 이 부분도 황 팀장님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 아이폰 뭐 생산 공정에 제조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이 이슈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뭐 LG 지주사까지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까지 더해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전체 지수 대비로도 그리고 그룹사 전반의 움직임이 LG 쪽에서 나와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잡고 이 시세를 봐야 되는 건지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일단은 애플 쪽으로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LG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뭐 LG 전자는 이미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긴 했었고요. 네. 사실 이노텍이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조용히 큰 변동성 없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제 애플이 많은 부분에서 뭐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다 또는 이제는 디자인 회사다라는 평가까지도 듣고 있는데요. 근데 애플이 이번에 나온 아이폰 시리즈 판매량 보면 제 주변에서도 이제 단순하게 교체 수요로 많이들도 바꾸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좀 만져보고 했더니 저는 이제 갤럭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애플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판매량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강한 모습들 보면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AI로 아직은 뭐 삼성 대비해서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평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애플인데 시장도 좋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여기저기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 이노텍은
지금 대표적으로 부품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 추종상으로도 그게 과열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뭐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계속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G 그룹주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랑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취향은 잘 궁합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보셔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네. 근거는 있고 애플 모멘텀 조금 더 연관해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LG 이노텍 중심으로 마지막 키워드 좀 풀어봤고요. 저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어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목도가 있어서 다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빅테크를 뚫었다라는 단독 보도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라클에 ESS 배터리 납품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명 공시는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오라클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직접적인 공급 계약 관계 없다라고 명시가 된 건데요. 하지만 그 ESS 전체적인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라클을 뚫었다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은 계속해서 뚫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고 확정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빨간불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ESS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대한 구체화될 시점을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봐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네, 하필 왜 오라클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라클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할 일이 많은 회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추가로 좀 확보를 할 때 그러면 이제 ESS 관련된 쪽들은 과연 누구랑 할 것이냐라는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역할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당장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데이터 센터 향 ESS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수혜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도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AI 쪽과 같이 결을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맞출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ESS 쪽은 계속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밸류를 반은 깎아먹고 있는 게 전기차 쪽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 봤었을 때 지금 전기차에 대한 시각들을 여전히 확장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나 그나마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쪽들 지금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뭔가 좀 미묘하게 돌아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혹시나 또 서비스 들어가거나 약간 아니면 또 조금 더 진전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ESS 쪽들은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쪽의 변화를 보는 것들이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쪽들은 계속 챙겨가자라는 쪽으로 일단 끌고 가자라는 쪽으로 보면서 ESS 밸류 체인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언급도 해주셔서 테슬라 이벤트 있어서 김민수 대표님과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총 데이가 임박했잖아요. 내일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될 텐데 로보택시 관련된 이벤트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남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결이 달라질 것 같아서 내일 주총 관련 이벤트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어떤 포인트 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머스크가 이제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거고 이사회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래도 머스크 없는 테슬라가 조금 이상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배제를 하는 분위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큰 영향이 바뀌겠느냐 이쪽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쪽에서 머스크 영역으로 움직이는 쪽들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로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확장 해석하는 거는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도 많이 바꾸긴 하지만 네. 그를 통해서 어떤 심각한 펀더멘탈이 좀 훼손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그냥 그거는 그냥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거고 그걸 통해서 2차 전지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물론 이제 그 관련해서 메가팩이나 메가월 사업들이 또 어떤 성격들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가 이어가는 사업적인 측면 쪽으로 봤었을 때 그게 변화가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게 되면 혹시나 그를 통해서
ESS 쪽들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뭐 그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뉴욕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테슬라의 반응까지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 대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2차 전지 내에서 ESS뿐만이 아니라 전고체 키워드도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황 팀장님 전고체 키워드 한번 봐주세요. 뭐 미국에서 뭐 솔리드 파워가 상용화 가능성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 뭐 국내에서도 계속 이 상용화 연구, 뭐 투자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전고체 관련주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볼까요? 시세 측면에서 보면 눈길이 가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전고체 그 단어 하나만 놓고 보시기보다는요, 2차 전지의 큰 흐름으로 그냥 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 섹터 액션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뭐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조금 많이 이제 세론 비슷하게 해서 지난주부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있고 가격 이제 저항 지지세를 좀 받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7년부터 아직까지는 미국 이제 국방 수권법에 때문에 2차 전지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를 신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ESS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보였었는데, 기존의 ESS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없던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ESS 쪽은 지금부터 배터리, 그러니까 이번 상승에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1차 상승 이후에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실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근해도 된다. 또는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떠나서 시즌 이후에 발표들을 한 이후에 뭐 주가가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적 보관기보다는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더 강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시즌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본격일 것 같아요. 대부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NF라던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완성 이제 셀 업체들까지도 주가들이 더 밀리지는 않고 잘 버텨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실적이 매우 만족스러웠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개선이라던가 향후에 보여줄 수 있었던 보여주는 가이던스들이 지금보다는 다 톤들이 좋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2차 전지가 없으셨던 분들, 뭐 여기서 기간 조정이 이렇게 짧게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코스닥의 수급 가운데서도 충분히 수급을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힌트가 오늘 나왔죠. 알테오젠이 임시주총 통해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뭐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알테오젠이 코스닥 1등이 코스피로 가면 코스닥에 있는 그런 인덱스를 따라가는 자금들이 분명히 좀 분산될 거고 2차 지금 2등인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다른 바이오라던가 그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다시 퍼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수급 쪽에서는 조금 혜택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차 전지 섹터는 빼놓을 수 없게 보겠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라던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퓨처엠과 LNF 본다면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본다면 에코프로 BM 코스닥 쪽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게 단기 수익률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오전에.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봐야 되는군요. 저 2차 전지 이야기 쭉 하고 있었습니다. 큰 틀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요. 최근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AI 시대에 필요하다, ESS 이 키워드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 대한 메리트가 어느 쪽에 있는지 추가로 짧게 질문 가보려고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뭐 전체 시장 보는 전략 리포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강세장의 시나리오로는 코스피가 7,500포인트까지 간다. 이번 이야기 많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키워드 에너지 쪽에서 나와서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수혜 중심에서 지금은 어느 쪽 볼 수 있을까요? 이 해당 리포트에서 나온 종목은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는 힘이 없는데 한국전력의 힘은 강합니다. 에너지 그 주도를 가지게 된다면 지금 어느 쪽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7,500이요? 예. 네.
이제 만 부르죠, 뭐 만. 예, 그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이제 부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에 반증이긴 한데, 그럼 거기서 이제 주축이 뭐가 될 것이냐라고 네. 하게 되면,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제 나왔던 실적 가지고 실망감이 조금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오히려 이쪽은 지금 나왔던 수주 동향들을 더 업사이드를 시켰다. 그러니까 수주의 기회를 더 높였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를 받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 앞으로를 더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조금 더 주춤할 때 그때는 또 여전히 기회가 되겠다는 쪽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쪽이 그 가스 발전 관련된 쪽들이죠. 가스 터빈 쪽이죠. 네. 예, 그쪽들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쪽에서 역시나 지지권 뭐 잘 마련하는지 보시면서 이쪽 한 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 좋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생각보다 유가가 생각보다 좀 양호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 더 못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함께 한번 또 급등했었던 원자재 가격들이 약간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발전 원가에 대한 기대감들 또 우리는 또 신재생을 또 계속 또 푸시를 하는 쪽들인데 효율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 어떤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QA 확대를 통해서 어떤 발전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타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변화라고 보는데 이쪽들은 워낙 정부의 입김이 센 쪽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 안쪽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확인하기에는 앞으로 배당의 정책이 바뀌는 것과 어떤 이제 발전 그러니까 전력 단가죠. 이것들 더 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산업을 더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또 한국전력의 전력 요금들을 올릴 수도 없겠죠. 네. 그런 쪽 봤었을 때 예, 한국전력은 일단 보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으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풀어가 주셨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위치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포인트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승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동안 뭐 선 반영되었던 건지 오늘 일단은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수급적인 포인트는 가지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황 팀장님 앞에서도 저희 2차전지 수급 이야기할 때 알테오젠의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럼 궁금해요. 오늘 뭐 호재성 재료 제가 앞서 한미약품 언급드렸습니다만 호재에도 오늘 쉬어가는 종목군들 초반 대비 약한 제약바이오는 꾸준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 비롯해서 우리가 코스닥에서 주요 종목들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그 종목군들 알테오젠 필두로 강합니다. 이게 신호일까요? 이쪽에서 강한 신호가 유지되는 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정리하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오전에 뭐 전반적으로 출렁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알테오젠이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일정 부분 수급이 이제 코스피 따라가는 수급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인 수급이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 뭐 어제는 이제 반도체의 어느 정도 뭐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AI 버블에 대한 그 위협 또는 이런 출렁거림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는 봐요. 앞으로도 계속 검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게 바이오인 거죠. 예, 바이오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향후 올 연말 연초에 앞둬서 나온 바이오에 대한 뭐 학회들 그다음에 이런 발표들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월 달부터 바뀐 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워낙에 반도체 세다 보니까 시장 수급을 그쪽에서 많이 가져갔던 이유들 때문에 바이오가 쉬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 말부터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리가켄바이오라든가 에벨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또 비만 치료제, 뭐 D&D 파마텍이라든가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를 다 아주 우호적으로 장기로는 계속 우상향이었고요. 거기서 기간 조정이 있었을 뿐이고 단기로 다 이제 우상향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이미 7월부터 해서 해소를 좀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들은 수급에 대한 악재들이 많이 걷어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좋은 호재들만 하나둘씩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하나둘씩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들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상대적으로 올해까지는 없는 회사 없기 때문에 바이오텍들이
그러면 11월은 조금은 바이오 섹터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사실 10월달, 11월달, 10월달에 뭐 섹터 종목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어떤 기업 특별한 뭐 종목들이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그때 쉬었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호재 기사들이 나오면서 확실히 그동안 에너지 실렸던 것들이 좀 이제 하나 둘씩 위로 상승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저희 비만 쪽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 약값 인하 협상 곧 발표 예정이다. 현재 시간으로 뭐 6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비만 치료제 약값 인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내 비만 키워드까지 연결고리 크게 가질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장, 오후장 한 번 더 주목해도 될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네,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약가 인하 정책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쪽도 있고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이 있는데,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지금 거래 정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패스하게 되면 일단 비만용 약에 대해서 약가 인하 쪽으로 가고, 약간 뭐 구독 서비스 비슷하게 또 111가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미치는 여파를 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거에 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 좀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약화를 인하를 하는 과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변을 확대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또 그렇게 P는 약간 떨어져도 Q가 확대가 되는 과정 쪽에서 그렇게 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모멘텀은 있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그만큼 뭘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까지 속도가 나 있느냐, 그런 회사가 지금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나마 D&D 파마텍이 이번에 메세라의 성과와 함께 또 뭔가 변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고, 거기다 또 비만 치료제 요즘에 보니까 뭐 일동제약이나 뭐 삼천당제약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잘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약품, 개인적으로는 탑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해서 가기 시작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실적 시즌 날카롭게 반응하는 종목들 여기에서 속출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저희 소비로 잡아봤는데, 달바글로벌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깊은 하락으로 현재 당황스러운 구간이긴 해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장에서도 추가로 17%대 하락세입니다. 황 팀장님, 달바글로벌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컸다가 워낙 차갑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향성 변함 없는 것 맞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반응 차갑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기대치가 대비 좀 사실 안 좋기는 했었고요. 네. 최근 10월 이제 중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워낙에 지금 전반적인 화장품 수출 데이터들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주가도 어느 정도 하방은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아직 좀 보여줘야 되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달바글로벌 대표 상품이 미스트잖아요. 선크림이기도 하고. 네. 선크림은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미스트가 대표인데요. 미스트 겨울에 많이 쓰죠. 네.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달바글로벌은 이제 4분기 실적에서는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럼 확인할 때까지는 사실 내년 2월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더 나은 쪽으로 가자. 오늘 APR도 실적이 좋았지만 뭐 MSCI 편입과 더불어서 약간 새로운 비슷하게 나오면서 네. 여러 가지가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달바글로벌은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좀 제한될 거라고 봐요. 다만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은 정말 종목별로 좀 가려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너무 하실 필요 없고요.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개선되는 거를 보고 추세가 돌아서는 거를 보고 또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승이 되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차라리 화장품을 하실 거면 APR 하나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그거 외에는 일단 4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다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좀 화장품에 대한 톤은 좀 가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종목에 대한 톤은. 그러면 달바글로벌은
미스트에 대한 기대가 내년 올 겨울은 지나봐야 되니까 2, 3개월은 좀 재미없지 않을까 일단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좀 필요한 네. 시기일 수 있다라는 네. 조언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반대로 좋은 쪽은 괜찮을지 이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그러면 소비 내에서도 앞서 저희가 체크한 화장품 그리고 뭐 어제 뭐 엔터도 그랬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면 정말 날카롭게 떨어지긴 하는데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6%대 상승, 그리고 GS 리테일 쪽에서도 오늘 호실적 나오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소비 쪽에서 실적이 좋았다,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 매력도 있는지 판단해 주신다면요. 네, 소비주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야 될 섹터, 그리고 또 뭔가 의미 있는 거래가 나오면서 이쪽을 다시 보자라고 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가기 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이고, 그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롯데관광개발 장기 실적 보게 되면 2027년 가게 되면 뭐 1,000억대 영업이익까지 예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은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변화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소비 쪽으로,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분위기가 소비재 일단 소비 심리 많이 회복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수 있어라는 쪽들이 변화가 나오면서 동향이 밝혀질 때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아까 APR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다 좋은데 기타 쪽에서 22%가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좋은 걸 찾아도 모자란데 안 좋은 걸 찾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 하는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가 부각되는 시기를 보자라는 조언도 함께 해주신 겁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에서 대형주를 봤을 때 금융주를 보는 게 맞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금융 업종이긴 하거든요.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강합니다. 황 팀장님, 사실 금융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한참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법 개정 아니라니 정책적 드라이브, 뭐 실적 괜찮았다라는 점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관심도를 가져도 될 시기가 지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지주사들 오늘 금융주사들이 또 많이 오르잖아요. 네.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은 하나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같은 날 좀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하나 정도씩은 있어줘야 그리고 또 가끔 나오는 뉴스에 반응하는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뉴스들 때문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되겠고요.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면서 편입 하나 정도 또는 지주사 그다음에 대기업 지주사들이나 금융 지주사들은 하나 정도 저는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던 제도와 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분명히 지주사들은 지금보다 좀 업사이드가 많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하나 정도는 볼 때라는 네.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미래에셋증권 짧게만 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뭐 3분기 영업이익 급감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렁였던 미래에셋증권인데요. 회계상 착시라는 해명 나오면서 그래도 만회해 갑니다. 증권주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히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힌트가 될지, 지금 낙폭 만회되는 과정 어떻게 보실까요? 아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우. 줄였다가 다시 늘렸습니다. 이게 뭐 무슨 장난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증권주 분위기는 지금 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 리가 없었는데라고 하다가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긴 했는데, 일단 지금은 뭐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약간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박스권 하나 한번 지켰고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일단 트리거는 시장의 강세와 아니면 정부의 밸류업 의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또 다시 시장의 강세를 아주 주가의 또 탄력들을 이어가긴 하겠죠. 근데 그것만 확인되게 되면 다시 한번 3만 원대 부근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박스권 하나 한번 지지 맞는 과정 늘려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화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체크 받아봤습니다.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